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한 중견 주류업체가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직 압력을 넣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상당한데요. 일하는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사직을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저출산 문제. 자, 노사정위원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고민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77%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베 정부의 영토와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정면 승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들보다 높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글쎄요, 이 현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회적 현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단면이 지속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그 재미있는 거는요. 학력별로 보면은 중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졸자 중에 여성 취업률이 그 학력이 더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봐요. 그러니까 그 단순 업무보다도 전문직이나 이렇게 고학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더 여성들이 저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은 상당히 조금 좀 좌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가요, 이 남성과 여성의 월 평균 임금도 상당히 차이가 아직 크죠? 네, 지금 이건 계속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그 남녀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처음 진입할 때 이제 그 급여가 낮은 직무 분야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지속적으로 못하고 중간에 경력 단절이 되니까 사실은 직급이 높아지고 고위직으로 가야 월급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이르기 전에 경력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위 직급에 맴돌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 격차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교수님 최근에 한 기업에서 이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당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아니, 이렇게 보면요. 결혼 자체가 경력 단절의 시작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요즘 그런 기업이 정말 있다는 거를 참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 정신에 전적으로 안 맞을 뿐더러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이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했다면 그 회사 자체에 미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요즘 기업 중에는 오히려 그 사원 중에 결혼을 한 사원에 결혼 축하금을 주고 격려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회사가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회사 자체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하는 여성들은 결혼 이후에는 출산과 육아를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라고 해도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그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육아나 출산 관련한 그 일가정 양립의 제도 같은 것이 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수년에 걸쳐서 공공부문,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 부처 산하에 일하는 분들은 정말 100% 출산, 육아휴직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그 육아휴직 사용률이 굉장히 20-30%로 저조한데 이 모든 거는 결국 CEO의 경영 철학 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 CEO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회사의 여성 직원들을 대하고 그들에게서 어떤 비전을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례로 지금 글로벌 선두 기업을
이제 치고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여성 인력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네. 여성 인력들이 그 진가를 발휘하려면 오랫동안 일해야 되고 그러려면 일가정 양립,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회사가 지원을 하지 안 해주면은 그 고급 인력들이 이탈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고 있지만 특히 여성 인력 부분에서는 CEO들의 경영철학 부재가 조직 문화를 못 바꾸고 네. 그로 인해서 제도는 있으나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제도는 있으나 이것이 현장에서 여성들 지원하는 제도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디커플링의 어떤 정말 사회 문제가 답습되고 네. 있습니다. 자, 네. 민간 기업 경영자들의 책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이가 영유아기를 지난다고 해도 이 직장맘들은 계속해서 퇴사를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서 보면은요, 네. 굉장히 열심히 아주 시식하게 일하는 이제 그 워킹맘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랑 들어가면 그때 엄청난 죄의식을 느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가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케어해줘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매달리다 보면 자기 아이가 굉장히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학습에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5세 미만 이럴 때는 뭐 어린이집으로 뭐 이런 데로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초등학교 1, 2학년 때 관두는 여성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의 담당 교사들이나 또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의 어떤 배려가 우리가 참 사회적으로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회사가 유연근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네. 예를 들어 육아기라는 게 출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아이가 저학년 때 네. 학교에 들어갈 그런 시기에 일시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제를 허용을 해줘서 워킹맘들이 좀 갈등을 겪지 않고 그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시점에는 조금 더 엄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육아 부담마저 전적으로 이제 네. 여성의 몫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이유들이 결국은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사회적 현상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저도 이 문제는 진짜 참 심각하고요. 네. 과거의 어머니 세대하고 지금의 젊은 여성들은 상당히 DNA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어머니들은 이제 희생과 헌신이 마치 이제 유전자인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 여성들은 다 이제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자기의 경력에 대한 그 성취욕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긍심이 강해요. 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그 자기 애가 강하다 그럴까 이기적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변의 선배들을 보니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중간에 도태된다는 걸 아니까 자기는 이제 일로서 직장에서 경력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미루다 보니까 못하고 또 아이는 또 못 낳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돼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이거는 정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네. 중장기적으로 저는 그 유년기나 청소년기 때부터 그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육아라는 건 여성에게만 주어진 짐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학습이 돼야지 성인 남성에 대해서 이거는 의식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참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의 그런 그 일가정 양립과 육아가 같이 하는 거라는 거 남녀가 그런 학습의 문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이 출산과 그 육아의 문제를 여성들이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기업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한 여성을 국가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성이 한 명의 아이를 낳는 게 지금 너무 절실한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한 여성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해당 여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상담하고
그 지원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네.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지금 이제 네. 결국은 모든 문제가 다 연결돼 있고 네. 사회적인 이제 큰 일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각 당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새누리당 유연근무제 도입과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 또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성별 임금 격차 줄이기와 아빠의 돌봄 권리 확대, 또 국민의당 여성 감정 노동자 기살리기,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복귀 지원, 그리고 정의당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보니까는요 다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제도적으로는 너무 훌륭합니다 이미. 아하, 네. 이게 뭐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만 되어 있지 실제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여성들한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조직이나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법과도 많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각 정당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무슨 정책을 내놓는데 그 제도 자체가 내용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냐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구색 맞추기로 무슨 여성 정책이나 유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있는 제도를 가지고 각 정당이 이게 정말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회 내에 모든 당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일가정 양립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고 분기별로 그 실천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네. 그런 어떤 실천적인 게 지금 중요하지 공약이나 정책을 뭐 다시 만드는 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제도와 정책이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네, 참 실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문현답이시네요. 지금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이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